안녕하세요. 한 교회의 미래가 누구를 다음 리더로 세우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수천 개의 교회가 바로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성공적인 목회자 청빙을 위한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왜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거대한 은퇴의 물결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교인들은 과연 새로운 리더에게 뭘 기대하는지 그 속마음을 들여다본 뒤에 분열이 아닌 축제가 되는 성공적인 승계의 열쇠는 과연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교회 앞에는요, 거대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파도, 바로 거대한 은퇴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의 선택이 공동체를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축제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수년간 지속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니까요. 근데 그 규모가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앞으로 딱 10년 안에요, 한국 주요 교단의 베이비 부머 세대 목회자 가운데 무려 30%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숫자로 바꿔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단 하나의 주요 교단에서만 봐도 앞으로 약 6,600건의 목회자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최근 한 조사가 교인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에게서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하고요. 근데 그 결과가 아마 여러분의 예상을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인들이 다른 모든 것보다 무엇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흔히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설교 능력은 5위에 그쳤습니다. 교인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목회자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지점이 드러나는데요. 바로 리더 그룹과 일반 교인들 생각의 차이입니다. 보통 청빙위원회에서는 박사학위 같은 스펙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교인 10명 중 8명은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시대의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교인들은 더 이상 혼자 이끌어가는 카리스마형 리더를 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리더십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갈등이 생길까요? 어쩌면 그 원인은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민주적인 선택 과정, 바로 그 자체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적인 투표, 물론 의도는 좋죠. 하지만 체계적인 과정 없이 그냥 선거판이 벌어지면요? 이게 종종 내부 정치나 파벌 싸움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결국 새로운 목회자가 와도 그 후유증 때문에 공동체가 오랫동안 분열되곤 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갈등을 낳는 정치의 장을 모두가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것.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몇몇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말로만 듣던 이 새롭고 합리적인 과정,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주 좋은 청사진을 보여준 한 교회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무려 8개월에 걸쳐서 모든 교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주 세심한 여정을 거쳐서 다음 리더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인기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단계 검증 모델을 썼죠. 마치 깔때기처럼요. 수많은 후보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 심층 평가, 심지어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 조회까지 거쳐서 단 한 명으로 좁혀 나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이성으로 최적의 인물을 찾은 거죠. 이 과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 바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제비 뽑기를 해서 파벌을 막았고요. 모든 결정은 교인 전체의 설문 데이터에 근거했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특정인의 영향력이 개입할 틈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과정을 진행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갈등을 예방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승계 과정 자체가 분열의 장이 아니라 완전히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종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이 무려 97.6%. 이건 뭐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모든 교인들의 축복 속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너무나 공정하고 또 투명했기 때문에 마지막 투표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질문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긴장의 순간이 될 수도 있었던 자리가 모두가 납득하고 축하하는 축제로 바뀐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뭘까요? 첫째, 정치가 아니라 과정이 이깁니다. 둘째, 논쟁이 아니라 데이터가 답을 줍니다. 셋째, 투명성이 신뢰를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한 공동체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진짜 척도는 누구를 선택하느냐보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그 공동체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일 테니까요.